필기를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냐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 보니까 저번에 우리 계속 저거 했었구나. 시뮬레이션. 진짜 한 2주 만에 하는 거네, 필기를. 너네도 노트 필기를 한 2주 만에 하는 건 아니지? 자, 고차 방정식의 일반회부터 얘기를 좀 할게. 사실 뭐 되게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들은 아니고 너희가 앞부분에서 배웠었던 내용이 다시 한번 좀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배웠던 걸 점검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차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푸는 것이 일반적인가라는 일종의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어느 쪽에서는 좀 반복된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뭐 배웠습니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제일 먼저 배웠었던 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배웠었죠. 그죠? 그 중에서 2차 방정식 이놈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1차 방정식부터 내가 얘기 안 해도 되지, 얘들아. 1차 방정식은 근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놈과 가지고 있지 않은 놈을 구분한 다음에 나눌 때 걔가 0인지 아닌지만 신경 써서 나누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2차 방정식부터는 그러한 행위가 안 됐었지. 내가 주목하는 문자 x를 한쪽 변에 모은다 이런 행위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제 근을 구하는 과정을 배웠었는데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우리 맨 처음에 뭐 했었는지 기억나셔요? 곱셈 공식 배웠었잖아요. 그죠? 전개도 시켜봤었고 곱셈 공식도 했었었잖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뭘 하는 게 주된 목적이냐면 인수분해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었죠. 한쪽 변을 인수분해하고 나머지 변을 0으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걔가 언제 x의 값이 특정 값이 얼마가 들어왔을 때 0이 되는가라는 것을 구하는 과정이었었고요. 또 방금 전에 말했었던 곱셈 공식을 활용하기도 했었죠. 기억나시죠? 곱셈 공식. 또 뭐도 있었습니까? 라고 하시면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x의 값이 혹은 뭐 곱셈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혹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도 x의 값을 구하려고 했을 때 어떤 걸 증명해냈었냐면 근의 공식이라는 것도 증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풀었다라는 거였었죠. 이건 뭐 충분히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뭐냐면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고차 방정식이거든. 그럼 고차 방정식은 도대체 뭘 말합니까? 부터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고차 방정식이 말하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3차 이상의 방정식을 말하게 됩니다. 너희들 교과 과정에서 주되게 표현되는 방정식들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있고 때로는 5차 방정식 정도까지가 보통 많이 표현이 될 거고요. 문제에 따라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적용시키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100차도 가끔 나오고요. 가끔 보잖아요. x의 100승 더하기 뭐 a1x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것들 그런 거 가끔 보게 될 건데 우리는 이 3차 이상의 방정식들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단어로 구성해 놓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시면 2차 방정식까지 우리가 했었던 이러한 행위들이 3차 이상의 방정식부터는 일반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것을 얘기해 보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3차 방정식 혹은 4차 방정식일 때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들 그러니까 꼭 3차 4차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들은 3차 4차 이상의 식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걸 보통 표저로 적용시키려 합니까? 라고 하시면 일단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가 있을 텐데 안 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명확하게 이거 안 돼, 이거 없어졌어 라고 느끼는 게 하나 있을 건데 그게 뭐냐면 근의 공식이 사라지죠. 혹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던 친구들도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 그렇진 않아요. 근의 공식이 있긴 해요.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들어본 적 없죠? 못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들어봤으면 뭔가 지금 굉장히 크게 잘못 배우고 계신 겁니다.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의 공식이 존재는 하는데 역시 교육 과정 밖이에요. 3차, 4차까지는. 근의 공식이라는 걸 증명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선생님도 몰라.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나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유도하는지 그게 뭔지는 선생님도 몰라요. 근데 5차 방정식부터는 그 이상의 5차 방정식부터는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증명돼. 그렇기 때문에 5차 방정식부터는 근의 공식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존재한다고 하는
3차,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의 밖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알고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아무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근해 공식을 더 이상 얘네들한테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얘가 근해 공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방정식 같은 경우 굉장히 개꿀팁이었거든 이거. 여차에서 인수분해 안 되면 그냥 근해 공식 때려 박아가지고 근 구하시면 그만인 건데 3차,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 3차, 4차 방정식이 나타났을 때 얘네들이 나타났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인수분해를 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러면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 이런 거겠죠. 얘가 뭐 3개 이상의 식이라고 했을 때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곱해져 있는데 걔가 0이 되었어. 우리 이런 거 인수분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A가 0이던가 아니면 B가 0이던가 아니면 C가 0이어야 해 라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 가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냐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이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요. 기존에 있던 걸 그냥 그대로 재활용합니다. 너희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돼요. 내가 3차, 4차 방정식 인수분해한 걸 뭘 배웠었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곱셈 공식 중에서도 분명히 3차, 4차에 관련되어 있는 식들이 있었었죠. 오케이? 두 번째 또 뭐도 있냐면 보편적 가장 많이 쓰는 게 조리제법이라는 방법을 보편적 많이 쓰시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요. 조리제법의 한계 중에 하나가 조리제법이라는 방법의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x의 값이 정수만 보통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걔가 2차식, 그러니까 1차식의 정수값이니까 2차 이상식이라든가 아니면 정수가 아니라든가 이러면 우리가 조리제법을 통해서 x값에 걸맞는 값을 찾기가 힘들어지잖아. 그랬을 때 조리제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외적으로 안 풀리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라고 하시면 이미 또 봤던 것 중에 하나예요. 보기차 방정식. x의 제곱을 치환했을 때 그리고 보기차 방정식에 좀 더 나아가서 뭐도 있었었냐면 특정 부분이 반복되는 구간이 보였을 때 걔를 또 치환을 통해서 2차식으로 차수를 내린다 라는 방법들. 또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기억나세요? 상방 방정식이라고 했던 거. 선생님 문제 풀다가 예전에 한번 당황했던 거. 뭐야 왜 안 풀려 이랬던 거. 4차 또는 3차 혹은 5차 정도가 많이 표출되고 보통 4차가 많이 보이게 될 텐데 개수들이 이렇게 대칭성을 갖고 있는 그런 방정식들 같은 경우 우리가 고차 방정식을 풀어가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얘기하는 것들이 한 번 정도 들어봤던 내용들을 한다면 그 얘기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너희가 새롭게 배우는 건 없어요. 이미 예전에 배웠던 걸 그대로 재활용할 겁니다. 다만 좀 더 중점이 뭐냐면 이 방정식들을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뒤져볼 것인가라는 거죠. 즉 어떻게 인수분해하는 순서를 정해 놓을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 기본 방법도 잠깐 좀 짧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인수분해 기본 첫 번째 방법은요. 당연히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시면 되겠죠. 뭐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그다지 크게 뭐 문제되진 않는데 학생들이 가끔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랑 좀 이렇게 혼동할 때가 있죠.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인수분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곱의 상태로 식을 분해시키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네 예전에 이런 거 배웠었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뭐야? 라고 중간고사 때 물었다면 제일 많이 썼던 게 아마 이거 아니야? A 플러스 B의 완전 세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곱하기 A 플러스 B. 기억나시죠? 굳이 안 써도 되죠. 근데 지금 제 목적은 뭐냐고? 곱셈 공식의 변형, 곱셈 공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수분해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요 식을 곱의 상태로 찢어낼 수 있는 식이 결과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을 놨을 때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많이 씁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인수분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이것만 또 하나 점검하고 갑시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있을 땐 또 똑같은 식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당연히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첫 번째로 저렇게 인수분해 공식들을 활용하는 걸 가장 많이 하고요. 요 두 식 같은 경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 합차라고 불릴 만큼
고등학교 때 합차라고 불릴 만큼 정말 자주 이용되는 곱셈 공식 중에 하나예요. 다만 여기에서 너희가 조금 더 상기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거 분명히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는데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지게 되겠지만 A라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 너무나 A라고 제한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어서 얘는 동그라미 입장을 갖고 있다. 즉 여기 자리에 들어갈 게 단일 문자 하나가 아니라 어떠한 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가 뭐 2A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B라고 하는 자리도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단일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식일 수도 있고요. 무언가의 세제곱이란 뜻이야. 무언가의 세제곱.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얘네가 동그라미와 세모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시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공식을 적용시키는 게 좀 더 다채로워질 겁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또 쓰는 것이 뭐가 있냐면 보기차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얼마나 잘 공부하고 계셨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봅시다. 보기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무언가의 제곱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t라고 하는 문자로, 다른 문자 쓰셔도 상관없고요, 어떤 특정 문자로 치환한 뒤에, 우리가 보기차식이라는 건 뭘 말한다고 했어? 2차식과 4차식, 2차항과 4차항이 존재하는 걸 보기차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제곱차수를 1차식으로 치환하게 되면 4차항은 자연스럽게 2차항이 되겠죠. 그러면은 나한테 나타나는 결과가 2차식이니까 그 2차식을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뭐 근해 공식이나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었냐면 치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뭘 이용했었습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구조로 바꿔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제곱하고 어떤 것을 제곱하는 꼴의 구조로 바꿔내면서 식을 주어져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시켜가면서 이걸 다시 합체 구조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었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요.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요. 인수정리를 이용하기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시면 이게 너희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조리제법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인데, 이 조리제법이란 말과 인수정리란 말이 왜 같은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에서 등장했던 용어야. 잘 생각해 보시면 나머지 정리 이런 거였었죠. 내가 어떠한 fx를 뭐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이거를 식으로 쭉 풀어쓰는 우리 나머지 정리에서 배웠었는데, 그때 나머지가 0이면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 기억나세요? fx를 x-알파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면,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fx를, 이거 쓰지 마, 그냥 보세요. x-알파로 나눴더니 몫이 무언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식의 구조가 지금 무슨 상태냐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어떤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식은 f 알파가 0입니다라는 뜻은 거꾸로 얘기하면 x-알파라고 하는 인수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문제 조건 중에서 특정 함수 값이 0이 됩니다라는 조건을 찾게 되면 저 식만 보고 나더라도 우리는 빠르게 이 식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fx 안에 x-알파가 인수로 들어있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수 정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좀 빠르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나머지가 0이 되는 값들을 순차적으로 빠르게 찾아내려 하는 게 바로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 하나고요. 기본 방법에서 벗어나는 건 몇 가지 종류가 별로 없는데 대표적인 게 요거죠. 상방관절식. 그 정석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 상방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역수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아마 상반이라는 말보다는 역수라는 말이 좀 더 잘 보일 수도 있겠네요. 역수, 근데 상황에 따라서 역수라는 말이 이게 뒤집어져 있는 수를 말하는 거잖아. 2의 역수가 뭐예요?
2분의 1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 상방방정식이 오히려 또 그런 면에서도 대칭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역수방정식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런 거죠. 걔 풀어갔을 때 몇 번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다들 떠오르실 건데 얘네가 이제 x제곱이라는 차수를 묶어내게 되면 x 더하기 x분의 1을 치환하기 시작하죠. 걔네들이 이제 역수의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너희한테 많이 보이는 두 가지 모습이 4차식하고 3차식 때로는 5차식인데 정석에 있는 문제 쭉 뒤져봤더니 5차식 예제는 없더라고요. 이제 뺐더라고요. 3차식하고 4차식 두 가지 예제를 보통 드러나서 4차식부터 보시면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여기까지는 이렇게 쭉 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1차식 앞에 개수가 3차항의 개수와 같아지죠. 그리고 bx 그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이 4차식 앞에 개수와 같아지면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상방반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 푸는 아이디어는 이렇죠. 어떻게 풉니까? 하시면 x제곱을 묶어내셔요. 근데 정석에 기술되어 있는 방법은 이래요. x제곱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나누는 것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방정식이기 때문에. 함수랑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함수 같은 경우 우리가 양변에 x제곱을 막 양변에 나누고 그러면 안 됐단 말이야. 좌변이 0이 아니라 y였었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방정식이니까 나누는 건 상관없긴 한데 근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면 나누고 난 다음 애들이 그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 우린 무슨 수면 나눌 수 없습니까? 0이면 나눌 수가 없죠. 그럼 만약에 x제곱으로 나누겠다는 얘기는 x가 뭐는 아니란 걸 보장해야 돼. 0은 아니란 걸 보장해야 돼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x의 값이 만약에 근이 0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0이 근임에도 불구하고 안 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나눈다는 개념보다는 묶어낸다는 개념으로 계속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x제곱을 묶어내게 되면 남아있는 식들이 a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게 x제곱분의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x제곱 플러스 아이쿠 뭔 소리야 bx의 1승 플러스 그 다음에 bx가 x제곱이 묶여져 나갔으니까 x분의 b라고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cx제곱이 c라고 표현이 되면서 우리가 이런 식을 찾게 되겠죠. 그때 아 여기가 a로 묶이겠구나 여기가 b로 묶이겠구나 라는 것이 보이게 되면은 내가 치환해야 될 부분이 x 더하기 x분의 1을 치환함으로써 이 식을 공통적으로 바꿔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조금 이따 예제 풀어볼 거니까 여기 정도까지는 생각을 잠깐 해놓으시기 바래요. 이거 말고도 몇 차식에 대한 상방반정식도 존재하냐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3차식도 존재해요. 근데 3차식 같은 경우는 상방반정식이라고 인지를 잘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라는 걸 잠깐 가볍게 생각해 보시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bx가 다시 나와야 상방반정식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a로 끝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상방반정식의 상태인데 이 3차 반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방방정식이네라고 인지를 잘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을 만났을 때 얘가 안 풀린다는 느낌을 받기 되게 힘들어. x제를 얼마 집어넣으면 얘가 갑자기 0이 돼버려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갑자기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방방정식이 나타났을 때 얘가 상방방정식이다 느끼기보다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지금 0이 되니까 좌변의 식이 이 인수로 반드시 뭐가 들어있구나 x 플러스 1이 인수로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 인수분 해보시면 바로 x 플러스 1이 인수로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남아있는 식은 분명히 나머지 다항식의 나눗셈에 의해서 2차식 나타날 건데 최고차항이 ax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ax 제곱이 있는 거 분명하고요. 1차식 앞에 개수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상수항 얼마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a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들이 고민을 많이 하기보다는 이런 거 만났을 때 상방반정식 어떻게 풀지 이런 고민하기보다는 조리제법을 통해서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시고 이렇게 풀면 되겠다. 2차식 나오면은 이 다음부터 할 얘기 많잖아. 근해 공식 써도 되죠. 뭐 근과 개수관계 써도 되죠. 뭐 판별식도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쓸 게 이것저것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이 자연스럽게 풀어가게 돼요. 자, 이게 전반적인 틀인데 전반적인 틀 한번 쭉 듣고 나면 되게 단순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면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이 처음에 후벼 보는 게 뭐냐면 조리제법, 인수정리를 통해서 조리제법을 가장 먼저 후벼 봅니다. 정수로 되면 생큐니까. 근데 만약에 안 되면 그게 보기차 방정식이었나? 아니면 상방방정식이었나? 라는 생각들 해보시면서 좀 더 차수를 낮춰가요. 어디까지 낮춰갑니까? 2차식까지 낮춰가는 겁니다. 2차식까지. 여기까지만 도달하게 되면 나는 쓸 게 너무너무 많다 이겁니다. 근해 공식 쓸 수도 있고요. 근해 공식은 정말 무적이잖아. 그죠?
까짓 거 그냥 갖다 집어넣고 끝내버리면 그만인 거니까. 그래서 2차식까지만 어떻게 차수를 낮출 수만 있다면 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가는데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 다음부터는요 쭉 이제 예제들, 선생님 방금 전에 말했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예제들이 쭉 연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저께 수업 준비하면서 쭉 풀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놓으셨으면은 아마 중간고사 공부해놨던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좀 더 확실하게 무언가를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겠구나. 근데 만약에 안 했다면, 중간고사 때 공부 열심히 안 하셨다면 중간고사 못 본 게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놓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요. 자, 필수 예제 1번부터 가봅시다. 아주 거만한 문제지.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래.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세요. 이거 보자마자 x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아마 다들 본능적으로 느낄 겁니다. x 마이너스 2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2일 때만 마이너스 8이 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수학의 대전제 가장 첫 번째 시간의 대전제가 뭐냐면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갖는다. 그럼 얘 몇 차 방정식입니까?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와야 돼요. 비록 그 3개 근이 다 똑같은 근이 반복될 수도 있지만 그럼 3개의 삼중근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는 실근, 허근이 2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선생님 x는 마이너스 2예요 라고 넘어가시면 너는 다 된 밥에 콧밥 드는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 2가 근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2개의 근도 찾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좌변으로 넘기고 인수분해 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 아니겠어요. 그리고 얘는 x의 세제곱이고 뒤에 있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구조여서 이거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가능하겠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x의 세제곱, 뒤에 있는 건 2의 세제곱이니까 x 플러스 2 하나,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고 쓰실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나? 오케이. 자, 이 식의 구조는 이렇다는 얘기야. 3차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는 1차식에서 얘가 0이 되는 값이 하나가 구해질 것이고 옆에 곱해져 있는 2차식에서 얘가 0이 되는 값이 몇 개가 구해지겠다? 2개가 구해질 것이다. 1차식의 근은요. 아까 전 우리가 이미 예상했었던 값처럼 x에 얼마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0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여기서 찾을 수 있겠지. 그런데 나머지 2개 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2차식이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근데 인수분해 될 리가 없죠. 없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2차식부터는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해지는 x값 2개는 뭡니까? 그러시면 짝수 공식 이용해서 1분의 마이너스 b'이니까 1 더하기 빼기 루트 요거의 제곱이니까 1이고요.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4예요. 즉 1 마이너스 4니까 3i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총 3개의 근이 구해지더라. 됐습니까? 자, 2번 문제도 빠르게 갈게요. x 4제곱이 9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요거부터 다시 한번 아직 간단한 문제니까 생각하면서 접근하셔. 4차 방정식이지 근 몇 개 존재한다? 4개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별거 아닌 말에 의해서 너희들이 낚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번 기말고사 때 너희들한테 서술형 첫 번째 문제로 점수를 좀 주겠다. 중간고사 좀 어렵게 출제했던 학교들은 우리 애들이 이번에 힘드니까 점수는 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근을 구하세요 이렇게 내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정말 그 점수를 주겠다는 문제거든 그런 것. 근데 애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거 x제곱 치환하면 되겠네. 그럼 x제곱이 루트 3이면 되겠네. 그래서 x가 풀마 루트 3 이렇게 쓰고 넘어가 버려요.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을 총 4개 써달라는 얘기인데 거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실수범위의 근 2가지만 쓰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넘겨서 정리하셨더니 x 4제곱 마이너스 9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이런 연습도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래요. 이거 굳이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건 조금 어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 그 정도 상상할 수 있죠. x제곱의 제곱이고요. 3의 제곱이야. 그래서 이 식이 첫 번째 어떻게 인수분해 될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3 하나,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 하나라고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전에 여기는 이 3차식의 근이 인수분해 이렇게 했을 때 1차식에서 하나가 존재하고 있고 2차식에서 2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이 앞에 보이시는 2차식에서 2개가 나올 것이고 이 뒤에 보이시는 2차식에서 역시 2개가 나올 거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2개 나오는 근은 금방 느껴지지. x세제곱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건 언제야? x가 풀마 루트 3일 때.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두 번째는 x제곱이 3이다가 0이 되는 거는 뭐 빠르게 느껴지실 건데 실수 범위에서는 그 값이 존재하지 않지. 그럼 뭘 쓰면 됩니까? 허수 범위니까 근해 공식 이용하시면 되는데 우리 요 정도도 좀 빠르게 느낄 수 있지 않냐? 뭐가 되겠어요? 제곱하니까 3이 되려면 루트 3이 일단 필요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일단 나올 건데 걔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상태니까 i가 갖다 붙겠죠. 그래서 풀마 루트 3i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3번 갑니다. x 4제곱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되어 있는 4차식입니다. 보자마자 이런 거 보이시죠? 보기차 방정식. 오케이. 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x제곱을 뭐 해야겠다? 치환해야겠다. 그리고 평상시에 별거 아닌 건데 이런 것들 쓰는 연습하셔야 되는 건 되게 간단한 게 치환할 때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 쓰면 안 돼요. 즉 이러한 표현 생략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 이렇게 쓰시면 당연히 급니다. 아시죠? 중간고사 때 안 걷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중간고사 때 선생님이 기말고사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반드시 쓰는 습관을 들여 놓으세요. 그럼 여기는 이 식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으로 바뀔 것이고 얘는 고맙게도 인수분해가 쉽게 보이시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 인수분해 됐어. 어떻게? t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t 플러스 3이라고 됐어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안타깝냐면 학생들이 자기가 이 문제를 풀었다라는 그 아주 희망 아니 뭐 이렇게 뭐랄까 신남, 기쁨 이런 것 때문에 치환하고 난 다음에 치환값을 근으로 갈 때가 간혹 있어. 그러니까 답을 쓰세요, 근을 쓰세요, 해를 쓰세요라고 했는데 뭐라고 써버리냐면 마이너스 3 또는 2라고 써버리면서 끝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실수하면 좀 그래 아시겠죠? 치환했으면 반드시 뭐 한다? 역치환하셔야 돼요. t가 뭐였습니까? 하시면 t라고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이 뭐가 되는 순간? 2가 되는 순간과 x제곱이 뭐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 당연히 이때 근이라고 하는 것은 x의 값을 의미하게 될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와 여기는 음수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다들 한 번씩 봤던 거 기억이 나시지요? 자, 4번 문제 풀고 넘어갑시다.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보기차 방정식이죠. x제곱한 거와 x 4제곱 한만 보이니까 그래서 치환하겠구나 생각도 했는데 x제곱을 t라고 치환했더니 위에는 식이 t제곱 플러스 3t 더하기 4는 0입니다 라는 식으로 바뀌었다고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재밌는 게 쟤는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3번 문제처럼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t에 관한 근해 공식 쓰면 되겠네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정말 지우기 문제 한번 보고 오실 겁니다. 심심하면 집에 가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보기차 방정식 기본적 아이디어 보고 왔잖아요. 인수분해 되면 그냥 푸시고요. 안 되면은 완전 제곱식화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요. 근데 이게 치환하면 잘 안 보여요. 서유씨 팔 개지 마시고. 치환하면 왜 잘 안 보입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지금 여기는 이 새끼를 가지고 주항색 몇 줄씩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 묶는 경우가 한 번 있고 또 어떤 기준이 있냐면 여기 있는 t제곱이랑 상수항을 가지고 묶어버릴 때가 있어. 완전 제곱식 묶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잘 봐요. 첫 번째, 내가 만약 주항색 방법으로 묶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t제곱 플러스 3t니까 t제곱 플러스 3t를 기준으로 묶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게 될 거냐면 여기는 이 부분이 t 플러스 2분의 3의 완전 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오케이? 그리고 원래 4는 있었으니까 플러스 4까지 그냥 써주는데 안타깝게도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은 지금 변형이 된 상태란 말이야. 얼마만큼 변형됐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있는 거 제곱했더니 t제곱 얘네들 곱해서 2배 하니까 3t까지 나왔는데 얘 제곱한 게 얼마예요? 4분의 9잖아요.
그래서 4분의 9만큼 빼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럼 보시다시피 녹색 동그라미 부분이 제곱이고 뒤에 있는 주황색 세모 파트가 무언가의 제곱으로 바꿔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아시겠어? 걔네들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구조로 갖게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근데 아쉽게도 4 마이너스 4분의 9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기 때문에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구조가 아니라 제곱 플러스 제곱의 구조여서 여기서 인수분해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2차식과 1차식을 기준으로 묶는 방법인데 이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면은 두 번째 말했던 게 2차 항과 상수항을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 묶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를 먼저 쓰시고 뒤에다가 플러스 3t를 갖다 씁시다. 자,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화해야 하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화해야 되니까 위로 가져올게. t제곱 플러스 4는 뭐의 완전 제곱입니까? 보시면 t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일 수도 있고 혹은 t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일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얘를 이렇게 묶을지 이렇게 묶을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보기차방 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였었어. 그럼 뒤에 써있는 게 뭐인지 생각해 보시면 이 뒤에 3t가 써있는 건 둘 다 똑같거든. 됐어요. 아까 생각해봐. 여기서 t제곱 나오고 4 나오는 건 같은데 뭐가 더 나오냐면 4t가 더 나오지. 그럼 4t 없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t를 갖다 써줘야 될 거고 밑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t제곱 플러스 4가 나오는 건 똑같은데 마이너스 4t가 더 있으니까 플러스 4t를 써줘야 한다고. 그럼 재밌게도 위에 있는 식은 무언가의 제곱 마이너스 무언가가 나오게 돼 있고 밑에 있는 식은 무언가의 제곱 플러스 무언가가 나오게 돼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기차방 정식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핵심은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일단 얘는 가능성이 없는 거야. 여기서 이제 당황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선생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구조를 가져와야 한다면서요. 자, 이거 잘 들어. 선생님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좀 이유가 있다잉. 자, 얘를 t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t라고 일단 써놓게 얘들아. 물론 t 자리를 x 제곱으로 복원시키면 바로 제곱이라는 게 보이긴 하는데 미안 마이너스 t 물론 t 자리에다가 우리 x 제곱을 갖다 놓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게 바로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구조가 바로 보이긴 하는데 애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선생님 t는 여기 있는 t는 제곱이 아니잖아요.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 왜 아니야? t도 제곱이죠. 누구의 제곱입니까? 아니요. 그냥 t라고 x제곱 이거 없다고 칩시다. 이거 없다 하더라도 t는 누군가의 제곱이에요. 누군가의 제곱이에요. 루트 t의 제곱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에. 무슨 말이냐면 물론 여기 있는 x제곱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보이긴 할 겁니다. 이거 뒤에 있는 거 제곱이네. 근데 그게 만약 치환이 돼 있지 않고 그냥 t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한다면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을 좀 풀 때 당연히 좀 정제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 자연스럽게 제곱수들이나 자연스럽게 제곱식을 갖고 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정말로 이런 1차식을 딱 만나는 상황들이 닥치게 되잖아. 그럼 이게 안 풀린다고 착각하더라고. 풀리죠. t도 누군가의 제곱이에요. 누구? 풀마 루트 t의 제곱이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여기는 요 새끼를 t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루트 t의 완전제곱으로 보시는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저거 x제곱 다시 갖다 집어넣고 다시 끄집어낼 때 또 풀만 기호 신경 써야 되니까 복잡해서 보편적으로 이 순간에 그냥 x제곱 갖다 다시 집어넣죠. 하지만 이게 누군가의 제곱이 된다는 것도 당연히 생각해 볼 줄 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결론으로 갈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앞에 있는 거 제곱이고 여기는 x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x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거는요. x제곱 더하기 2가 한 번 써질 것이고요. 뒤에 있는 걸 한 번 더하시고 x제곱 플러스 2는 갖다 쓰시고요. 뒤에 있는 거 한 번 빼시면 인수분해가 됐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함정. 인수분해 한 번 하고 나면 희한하게 희열이 느껴져. 해냈어. 뭔가 다 왔어. 끝났어.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정말 많은 멍충이들이 여기서 멈춰요. 전 다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너희한테 근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면 인수분해를 하고 난 다음에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근이 얼마입니까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3차, 4차 방정식의 근을 어느 범위까지 구하냐는 거잖아. 보편적으로 문제에서 특별한 명시가 없으면 실수근을 구하는 게 보편적이긴 하나. 오케이? 이번 기말고사 때는 보편적인 상황을 묻지 않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실수의 범위에서 근을 구하시오 이게 아니라 복소수의 범위에서 근을 구하시오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말이 없다면 복소수 근까지 같이 고려하는 게 이번 기말고사 때 굉장히 중요한 체크할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새끼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일 것인가를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하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게 0이 되는 게 언제인가라는 것도 역시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하시게 되면 총 4개의 근이 구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필수예제 12-2번.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것도 우리 많이 만났죠. x 플러스 1을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가 3이래요. 얘 인수분해달라. 굳이 뭐 새롭지도 않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런 부분들 분명히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죠? 이거 전개해서 인수분해 할 건데 어떻게 전개할 거냐 그냥 처음부터 미련하게 다 때려박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3차 이상, 4차 이상부터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전개한다고요.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이거 정도는 바로 느껴지죠. 적절하게 짝지어야겠다. 근데 짝짓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시면 두 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1차식 앞에 개수를 맞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죠. 내가 여기는 4개의 1차식 중에서 2개의 1차식을 골라서 누구를 통일되게 맞출 거냐면 1차 항의 개수를 통일시킬 것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을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상수항을 통일시키겠다. 는 목적을 갖고 식을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1차항의 개수를 통일시키겠다라는 목적은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 뒤에 있는 숫자끼리만 더했을 때 같아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봐봐. 얘하고 얘 더하니까 얼마? 3이지. 그럼 나머지 얘네들을 더했을 때 3이 나옵니까? 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걔네들을 싹 짝지어야 쌍을 지어야 걔네들이 같아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얘네 둘이 더하시니까 5고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역시 5네.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짝을 짓고 이렇게 짝을 짓겠다는 얘기는 1차 항의 개수를 공통된 범위로 치환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상수항을 내가 치환할 때 공통된 범위로 치환하겠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숫자끼리의 곱입니다. 방금 전에 얘는 합이라고 했었는데 숫자끼리의 합이라고 했었는데 얘는 숫자끼리의 곱이 같아지면 같아져요. 근데 아쉽게도 1, 2, 3, 4에서 2개씩 곱했을 때 같아진 결과로 나오는 게 없지요. 뭐 이렇게 곱했더니 3, 이렇게 곱하니까 6, 안 같죠? 이렇게 곱하시면 12, 이렇게 곱하시면 2. 즉, 이 상황에서는 내가 상수항을 통일된 부분으로 치환하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더라 이겁니다. 문제를 보면서 너희가 얘네들의 합이 일정해질지 아니면 곱이 일정해질지 판단하시면서 어떤 기준으로 전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곱할 거고 이렇게 곱할 거야. 첫 번째, 이렇게 곱한 식의 결과를 봤더니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4가 하나 나오실 거고 두 번째, 얘네들 곱하셨더니요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6이 나오실 거고 걔가 3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이런 희한한 고집 갖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던데 뭐냐면 통일된 부분이 1차항까지 내가 통일시켜서 전개했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x제곱 플러스 5x, x제곱 플러스 5x가 당연히 똑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애들이 치환을 어딜 많이 하냐면 이 부분을 치환을 참 많이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치환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통째로 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4를 t라고 하자라고 한다면 얘는 통째로 t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될 거냐면 4한테 2만 더하면 6이 될 거니까 t 플러스 2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 t 곱하기 t 플러스 2가 3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돼요. 치환하는 공통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당연히 결과물이 간단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개해 보시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 선생님이 좀 자상하게 풀어드리긴 하는데, 선생님이 자상해서 이걸 지금 끝까지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3차, 4차 방정식에서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상태까지 오면 다들 이런 느낌을 다들 가질 거야. 다 풀었다. 그죠? 이걸 어떻게 푸는지 알겠다. 그래서 너희가 집에 가서 숙제할 때나 혹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런 거 문제 풀다가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스스로 스위치 끄는 새끼들 꽤 많아. 뭐 이 정도면 다 풀었는데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근데 얘들아,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야. 실제로 너희들 선배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 뭐냐면, 이 새끼 역체원 안 하 찐따 새끼 하나, 즉 T값 구하고 근거했다 말하는 새끼 하나. 두 번째는 역체원도 다 했는데 근해 공식 잘못 적용시켜서 문제 틀리는 찐따들이 두 번째야. 무슨 말이냐면 계산 실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라는 얘기야. 아시겠어? 따라서 어떻게 푸는 줄 알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내끄지 마세요. 반드시 끝까지 답까지 확인을 하셔라라는 게 내 당부인 겁니다. 아시겠지? 오케이? 그래서 인수분 해보셨더니 1, 3이고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된다는 것도 바로 보실 거고요. T값이 뭐였어요? 라고 하시면 얘가 T였걸랑요. 오케이? 그럼 그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런 거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되게 뻔하잖아요. 되게 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순간 낚여서 딸려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은근히 몰라서 틀리는 경우보다, 너네들 이번 중간고사 보면서 느꼈죠? 계산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은 단어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순간? 1이 되는 순간이죠. 오케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4가 1이니까 얘가 3이 되는 순간을 찾아달라는 거 하나와. 오케이?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넘어오시면 플러스 7이 되는 순간을 찾아달라는 얘기인데, 이 두 개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범위의 인수분해 되지 않으니까 근해공식 갖다 쓰셔서 값 수고하겠다. 그리고 선생님은 비록 근해공식 지금 적용시키고 않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끝까지 근해공식에 대해서 근을 구하셔라는 것까지 당부할게요. 아시겠죠? 아셨음? 얘들아, 우리 방금 전까지 행복했잖아. 그렇죠. 너무 많이 먹었죠. 그리고 너네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까 뭐냐면 우리는 기존에 막 한 번 수업하면 1시간 반 동안 수업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잊었었어요. 그 지옥 같은 것들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잊었더라고요. 다시 이제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하려니까 온몸이 꼬이기 시작하죠. 조금 있으면 다시 좋아져요. 사람이란 건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좋아집니다. 우리 서유 씨 뒤에 가서 쓰세요. 졸리시면.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풀자. x 4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네? 고마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는 식이에요. 기본적으로 3차, 4차 이상의 고차 방식 나타나면요, 이거 인수분해할 때 제일 먼저 후벼보는 건 뭐라고요? 조리제법이라고요. 방금 전처럼 뭐 보기차다 아니면 이런 거 전개하겠다는 특징이 강력하게 보이지 않으면 제일 먼저 가능성을 두고 열어보는 건 당연히 조리제법이고요. 조리제법 했을 때 잔 팁들은 이미 앞에서 몇 가지 말했던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개수들의 합이 전체 다 더했을 때 0이 된다면 무조건 1을 넣어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까 3차식 같은 경우는 상방방정식이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바로 0 되니까 역시 그 인수정리를 통해서 조리제법 통하는 값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상수항 최고차폐 개수가 1이었을 때 상수항이 무슨 수? 약수들이 후보군들이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마지막 써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6이니까 1, 2, 3, 6의 약수. 뭔 소리야? 6의 약수니까 1, 2, 3, 6. 다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둬라. 이거고요. 세 번째는 보면은 압도적으로 플러스가 많아요. 만약에 끝까지 다 플러스였으면 분명히 저는 무조건 음수를 집어넣어야 0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6이고요. 여기가 6이거든요. 마이너스 6. 그러니까 1 인수로 갖고 있겠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조리제법부터 할게요. 1, 3, 1, 1, 마이너스 6. 1이 된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1 갖다 집어넣었더니 1이고요, 4고요, 4고요, 5고요, 5고요, 6이고요, 6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었다는 뜻은 얘가 1이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0이란다는 뜻은 인수정리에 의해서 x-1을 인수로 갖고 있습니다라는 뜻이고, 목도 알아챌 수 있죠. 이렇게. 오케이.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가봅시다. 그 몫을 또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번엔 다 플러스니까 아마 음수를 갖다 집어넣을 것 같아요. 6의 약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후보군들인데 그 중에서 누가 좋을까라고 하시면은 몰라요. 요거 혹시 오해할까봐 미리 말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저는 어저께 풀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내가 이거 마이너스 3 바로 다이렉트 쓰면 애들이 저 새끼는 어떻게 저걸 다 알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시행착오 겪는 모습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1부터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냥 넣어보고 안 되면 지우는 거죠. 뭐 굳이 지울 필요는 없어요. 네. 안 돼요. 네. 그래서 뭘 넣어볼 거냐면 마이너스 3을 넣어볼 거라고요. 1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3 곱해지고요. 1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3 곱해지고요. 2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6 올라가서 0이 돼버렸어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 몫이 의미하는 게 2차식일 것이고, 물론 그 2차식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인수분해 되는 거라면 빠르게 인수하면 그만이겠지만, 만약에 좀 골 때리게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2차 방정식까지 내려오는 이상 우리한테는 겁낼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첫 번째 x-1 여기가 1이니까요. 두 번째 x 플러스 3이 있어야겠죠.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몫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쓰시면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한 개근, 여기서 한 개근, 여기서 두 개근이 나오는데 만약에 근을 다 쓰세요라고 했다면 얘도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적용시키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십니까? 아까 3번까지 한 거 맞지? 아니군요. 3번 안 했잖아요. 3번. 다음 4차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했어요. 풉시다. x 4제곱 플러스 7x 세제곱 그다음 플러스 14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4차 방정식입니다. 물론 상방방정식은요 되게 오랜만에 보잖아? 그러면 상방방정식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때 그랬었잖아요. 안 보여요 순간. 그래서 조리집법을 한번 들이밀어 보거든요. 근데 조리집법이 안 돼요. 상방방정식 특징이. 그러면 그때 조리집법이 안 될 때 얘가 조리집법으로 그냥 인수분해가 되면은 만사 오케이인데 조리집법이 막혔을 때 다시 한번 식을 곰곰이 꼬나보니까 어라 이 새끼 보소? 차차식이고 4차식이고 개수들이 서로 대칭의 관계가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면 x제곱 묶어낸다고 그랬었지요. 묶어냈더니 자 여기는 이 식은요 x제곱 될 거예요. 잔팁은요 묶인다는 경험을 알고 있으니까 괜히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지요. 우리의 목적에 걸맞게 그냥 쓰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1을 끄집어 와서 x제곱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얘네 둘이 묶일 것이고 7로 묶인다는 것도 보이실 거고 x 더하기 x분의 1일 거고요. 마지막에 14x제곱은 14가 될 겁니다. 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처음이니까 이 과정 써드리는데 아마 이 과정도 몇 번 거친 친구들은 제가 굳이 이러지 않아도 보이실 겁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하자라고 했을 때 요식은 써줘야 돼요. 요식의 과정을 스킵하면 되죠. 내가 지금 스킵해도 괜찮다 말하는 부분 뭐냐면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아니겠어? 제곱하시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나올 것이고 얘네들 곱한 게 2배 곱해지니까 2 될 거 아니야. 그거 우변으로 넘기시면 t제곱 마이너스 2 나온다까지도 자연스럽게 보죠. 굳이 얘는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되는 과정이죠 사실.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냥 바로 보여요.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시면 x제곱 있을 거고요.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로 바뀐다는 걸 바로 볼 수도 있고요. 플러스 7t가 있을 것이고 플러스 14가 나오게 되면서 0 됐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7t 그 다음에 플러스 12가 0입니다 라는 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요건 인수분해가 되지요. 어떻게? 3n4로. 오케이. 자 아가들아 얘가 t 플러스 3과 t 플러스 4인데 오케이? 처음에 그냥 써줄까? x제곱은 t 플러스 3과 t 플러스 4인데 t가 뭐였었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이었었잖아.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이 있을 것이고 더하기 3. 마찬가지로 x 더하기 x분의 1이 있을 것이고 더하기 4가 되는데 오케이?
자, 앞에 우리가 아까 빼놨었던 x제곱이라고 하는 새끼를 x로 분리시킨 다음에 하나의 x는 여기다 곱할 것이고 또 하나의 x는 여기다 갖다 곱하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이 과정 역시 몇 번 하시다 보면 스킵이 가능한 구역이야. 자, 여기다 곱해지기 시작하니까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x제곱 나올 것이고 3은 3x 될 것이고 x분의 1은 1 나옵니다. 상방반전식에서 x 더하기 x분의 1을 내가 이게 스킵이 가능하다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하고 얘가 나오는 게 고정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x는 x제곱이 될 것이고 x분의 1은 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얘네들이 등장하는 게 고정이 돼 있고 여기 써져 있는 3이 x랑 곱해서 3x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럼 아가들아 여기 뒤에 있는 거 연습 좀 해볼게. t 플러스 4네? 라는 뜻은 4가 뭐가 될 거라고? 4x가 될 거고 나머지 두 개는 고정돼 있다니까 x제곱 플러스 1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하시면 2차식까지 인수분해가 완료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정수 단위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못 쓰겠다? 근해 공식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 소중하게 갖다 집어넣으시고 제가 근해 공식까지 계산해드리지 않는 건 너희들을 그래도 좀 고등학생이라고 인정하는 거니까 제발 부탁인데 제 바램을 무시하지 말아주시기 바래요. 선생님 저 근해 공식 틀렸다요? 그러면 와우. 좀 그래요. 아시겠죠? 자, 필수 2-4번 갑시다. 우리 예레미의 간절한 소원 빨리 보내주세요. 그 소원 이뤄드리겠습니다. 자, px라고 하는 다항식을 줬는데 px라고 하는 다항식은 자, x세제곱 더하기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거기 나와 있는 조건 두 가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래요. px가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 이건 뭐 우리 예전부터 나머지 정리해서 인수정리 많이 해왔죠. 얘 뭐 말해주고 싶은 겁니까? 라고 보시면은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x자리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될 것이다 라는 거 하나 읽어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는 px가 0이 되는 이 방정식이 0이 되는 한 근이 1 플러스 2i다 라고 해 있어. 선생님 i에다 지금 빨간색 친 이유 알겠지? 이거 우리가 앞에서 또 복소수 할 때 정말 신명나게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잖아. 어머, 근 중에 하나가 무슨 근이야? 허근이네. 그럼 너희가 여기서 필수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조건 하나가 있다? 뭘까? 그렇지. 개수가 실수인가라는 걸 확인해 보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PQR이 실수할 조건이 있나라고 눈에 불 켜고 막 찾아봤더니 어머나 있죠. 바로 그 다음 줄에 실수 PQR에 대한 값과. 오케이? 그러면 한 근이 이렇게 허근이 나왔을 때 나머지 한 근은 1-2i 켤레근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렇단 말은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3개의 근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얘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 수 있겠네요. 얘는 분명히 최고차폐 개수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뭐, x 마이너스 뭐, x 마이너스 뭐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인데 그 세 개 근을 순차적으로 갖다 쓰시면 x 마이너스 첫 번째 근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근은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니까 1 플러스 2i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i라고 갖다 쓰는 게 가능할 것이고 세 번째 값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라고 갖다 쓰시는 게 되겠다. 아시겠어요? 자, 굳이 이렇게 써드린 이유가 너희는 아직 공식적으로 저한테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단원이 거기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 나가진 않을 겁니다. 요 행위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얘를 전개했을 때 얘와 같아지겠지라.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3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 증명할 때도 쓰는 아이디어인데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 걸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온다는 걸 정말로 하나하나 다 전개해야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잘 봐요. P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 X제곱 앞에 개수인데 오케이? 그럼 X제곱 앞에 개수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X에 관한 1차식, 여기에 있는 X에 관한 1차식, 여기에 있는 X에 관한 1차식 중에서
x가 등장하는 게 두 개여야 돼. 그럼 생각, 여기서 x 나오고 여기서 x 나온 다음에 여기서 x 나와버리면 x 3차식 돼버리잖아. 여기서 뭐 나왔다는 얘기야? 얘가 나왔다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어? 마찬가지로 여기서 x 나오고 여기서 x 나왔으면 여기선 얘가 나왔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x 나왔으면 여기선 얘가 나왔다는 얘기지. 걔네들이 다 더해진 게 p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아까도 생각,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다 더해달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더하시면 얼마 됩니까? 얘하고 얘 더했더니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남겠네요. 그래서 p 값은 얼마? 네, 요렇게 구하겠다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게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 거지라.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q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q 값은요 1차식 앞에 계수니까 여기서 x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얘네 둘이 만나서 곱해졌다. 오케이? 여기서 x가 나왔다는 얘는 얘네들이 곱해졌다. 여기서 x면 얘네들이 곱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생각, 얘네들이 곱해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i 그대로 나올 거고요. 여기서 얘네들이 곱해지게 되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그대로 나올 거고요. 여기서 얘네들이 곱해지면 이것은 복잡한데 헛소리하지 마. 이거 합차잖아. 오케이? 얘하고 얘 곱해지가 플러스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1, 1 곱해지가 플러스 1 하나 나올 것이고 2i 마이너스 2i 곱하니까 플러스 4 나오겠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q 된다라는 것도 할 수 있겠죠. r은 얘네 3개 곱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pqr 값과 나머지 두 군도 구해냈답니다. 오케이? 자, 12-5번 갑시다. 자, 필수 12-5번은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방정식 하나를 주셨는데 서유야 펜 들어. x 세제곱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1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 주셨어요. 자, 이게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느낌, x자리 1제곱하면 얘 뭐 된다? 0 된다. 좌변고변이 같아진다. 두 번째, A, B가 실수다라는 조건도 줬지라. 오케이?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1번 문제는 B를 A로 나타내고 라고 했단다. 이거 되게 당연하게 X 자리에 1 집었을 때 0이 되는 식 하나만 구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 집어넣었더니 1번 답은 쉽게 구해지죠. 1 마이너스 A 더하기 1 더하기 3A 플러스 B가 얼마시라? 0이시라. 정리하셨더니 B값이 얼마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마이너스 2A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실근이 1밖에 없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아, 인수분해도 하라고 그랬네요. 예, 인수분해도 합시다 그러면. 자, 그럼 아가들아 생각. 여기는 이 식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x 제곱 더하기 3ax B값을 우리가 방금 마이너스 2a라고 구해냈으니까 마이너스 2a라고 쓰신 뒤에 자, 아가들아 여기 봐. 물론 3차 이상식이니까 조리제법 통해서 인수분해도 당연히 가능할 거야. 근데 우리 여기서 좀 센스 있게 접근해보자고. 나는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 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렇지, 1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 그래서 구해낸 관계식이니까. 그럼 얘는 요 3차식은 분명히도 x-1을 인수로 당근 갖고 있겠지. 여기까지 했어. 나머지 식은 몇 차식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해 보시면 2차식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최고차항이 2차고 개수는 1일 수밖에 없겠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x제곱 등장하는 거 자명하고 자 1차식은 잠깐 고민이니까 비워놨다고 치고 상수항도 되게 빨리 보이실 건데 여기는 1과 여기는 상수항이 곱해져서 마이너스 2a가 되셔야만 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상수항보다 마이너스 2a일 수밖에 없겠다까지는 확정인 거지. 제가 원래 플러스를 마이너스 썼다가 한 1초 정도 고민하고 다시 바꿔요. 네, 잘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이시는 1차 앞에 개수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뭐 2차식의 개수를 봐도 괜찮고 1차식 개수를 괜찮은데 2차식 개수 보시면은 얘하고 얘 곱해진 게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요. 얘하고 얘가 곱해진 게 동그라미가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걔가 누가 돼야 되냐면 얘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은 있으니까 마이너스 a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여야 됩니까? 마이너스 a여야 한다라는 것도 눈치챌 수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2번. 자, 실근이 1분일 때. 자, 그럼 아가들 다시 한번 생각. 실근이 1밖에 없다는 얘기는 나머지 두 근은 무슨 근이 나온다는 게 확정? 허근이라는 것이 확정. 우리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인데, 오케이? 그 중에서 여기서 하나의 실근이 탄생했다는 거는 나머지 두 허근은 어디 있다? 요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실근이 1밖에 없다는 얘기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가 0이 되게끔 해주는 두 근은 반드시 무슨 근이다? 허근이다. 우리가 2차 방정식 공부하실 때 문제 조건에서 허근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생각나는 조건 하나밖에 없지요. 뭐요? 판별식. 아, 여기는 요 새끼 판별식 D는 a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a인데 걔가 뭐 해야 한다? 0보다 작아야 함둥.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시고 8보다는 작아용. 나 왜 귀여운 척했지? 짜증나네. 자, 3번. 이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a 값을 구하래요. 자, 여기서 잠깐 상식적인 거 점검하고 갑시다. 얘들아, 중근이라는 말뜻은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었던 방정식이 주되게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중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냐면 이중근을 얘기하게 돼. 그러니까 마치 중근이라는 말과 이중근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착각할 때가 들어있어. 그리고 실제로 2차 방정식에서는 이중근이라고 보통 잘 안 불러. 그냥 중근이라 불러버리니까 같은 말 착각할 때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근은 이중근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이중근은 중근의 하나의 종류야. 삼중근도 뭐라는 얘기야? 중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너희들한테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꼭 반드시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삼중근을 갖고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생각. 난 여기 있는 이 3차 방정식이 근이 하나라는 건 뭔지 분명히 알아. 뭐? 1은 분명히 근이여라.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는 게 어떤 가능성이 생기냐면 여기는 2차 방정식이 1과 다른 중근을 가질 수 있는 게 첫 번째 보일 거고, 두 번째는 여기는 2차 방정식 근 중에 하나가 1이 나와버리면 얘랑 또다시 중근이 이루어질 거고, 또 하나는 여기는 중근 이퀄 그게 1이면 3중근도 중근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그 세 가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가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요거부터 가볼게요. 여기는 요 아이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1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가 뭐가 나오실 거다? 0이 나오시겠네요. 우리 아까 전에 판별식 써놨으니까 여기는 이 새끼가 0이 된다는 거 써보시면 A 값이 뭐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0 또는 8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A가 0이던가 A가 8이면요 이 값과 관계없이 여기서 중근을 갖기 때문에 문제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여기서 스톱. 지금은 중근을 구해달라는 값을 구해달랐으니까 별다른 얘기 없이 걔가 얘랑 같아지나 안 같아지나 상관없이 그냥 중근은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때로는 문제 내서 좀 더 까칠하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 얘가 중근을 갖는데 그게 1은 아니라든가 아니면 3중근을 갖게 해달라든가 이런 얘기 했을 때가 있어. 3중근을 갖는 게 조건이면 이렇게 끝나고 넘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되죠. 걔가 정확하게 1이 되는지도 확인을 추가적으로 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어떨 수 있냐면 여기는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됐는데 그 중에 한 근이 뭐일 수 있다? 1이어도 중근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걔가 1이 근이 되었다는 얘기는 x자리에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1 집어넣었더니 1 마이너스 a 플러스 2a가 나오실 건데 걔가 뭐다? 0입니다. 따라서 a 값은 뭐여도 된다? 마이너스 1이어도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 있는 점만 따져봅시다.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냐 마지막은 여기서 중근이 때마침 1이어서 3중근이 나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아까 생각. 여기서 중근이 나오려면 A는 뭐여야 돼? 0 아니면 8이어야 돼. 오케이? 근데 그게 1이 되려면 A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러면 0이면서 마이너스 1일 수 없고 0이면서 8이면서 마이너스 1일 수 없으니까 얘는 3중근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겠어? 얘는 여기서 중근 같던가 여기서 근하가 여기서 근하나가 만나서 중근을 만들 수 있어도 세 개의 근이 다 같을 수는 없는 3차 방정식 상태구나 라는 것도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되십니까? 알았냐? 대답 좀 해줘. 너무하네.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안 풀지. 알았니? 집에 가는 건 참 위대한 거예요. 마지막 문제. 필수 12-6번. 얘도 뭐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죠. 3, 4번 조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여기까지 보자마자 바로 익숙해진다는 느낌 받으시죠? 오케이. 자, 다음을 a 오메가 또 플러스 b의 꼴로 나타내달라라는 거였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갑시다. 진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거 오메가 근이다. 그 오메가는 어디서 나온 근입니까? 라고 하시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여기선 1이라고 하는 실근이 나오니까 얘는 허근이라서 여기에 근이겠죠. 그래서 오메가는 여기에 갖다 집어넣어도 만족하고요, 여기에 갖다 집어넣어도 만족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으로 잡는 식 일단 다 정리하고 갈게요. 오랜만에 기말고사 때 되게 중요할 테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1이요. 오케이.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얼마입니까? 0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아가들아 여기 두 가지 식에서 이 두 가지 좀 체크하고 갈게. 하나는 오메가 세제곱을 1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을 오메가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두 번째야. 이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오메가 세제곱을 1로 바꿀 줄 알아야 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을 오메가 세제곱으로 바꿔볼 줄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이 식은 예전에도 많이 해봤었지만 요거 기억나시겠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요,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된다라는 것도 변형이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두 번째는 여기는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인데 2차식, 1차식 상수항의 개수가 다 실수인 상태니까 나머지 한 개근은 무슨 근일 수밖에 없다? 혈례근일 수밖에 없다.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오메가 세제곱뿐만 아니라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이 방정식의 근이 될 것이고, 걔 역시 얼마다? 1이다. 당연히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얼마다? 0이다. 자,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근과 계수 관계 끌고 와서 두 근의 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다? 1이다. 그 중에서 여기는 요 새끼와 여기는 요 새끼 각각 변형되어 있는 식들이 어떻게 나타나져 있었냐면, 얘는 오메가가 얼마가 된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다 바꿀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단다.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 식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었냐면, 오메가는 오메가 바 분의 1이다. 똑같이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다 라는 것도 변형이 가능했었더라고요. 이 식들 가지고 지지고 볶고 연병을 다 떨었었죠. 오케이. 3차,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 뒷부분에 등장하면서 너희가 앞에서 배웠었던 복소수 파트에서 했었던 이 아이디어가 재활용될 겁니다. 기말고사 때. 그 얘기인 즉슨 너희 이번 기말고사 때 학교에 나왔던 기출문제 분석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아까 전에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 있었었는데, 뭐냐면 내가 했구나? 어떤 학생이 아니라 내가 했었죠. 이번 중간고사 좀 쉽게 나왔으면 기말고사 어려울 거 되게 당연히 뻔한 얘기입니다. 이번 중간고사 어려웠으면 기말고사 조금 쉽게 내는 거 되게 당연히 뻔한 얘기예요. 물론 제가 방금 전에 뒤에서 얘기했던 거는 보장돼 있진 않아. 시험은요 어렵게 나오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등수만 나누면 되니까. 어차피 너네 보고 있는 시험 상대평가 아니잖아. 아니, 절대평가 아니잖아. 상대평가잖아. 그 말은 뭐냐면 누가 100점을 맞았는데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등수만 나눌 수 있으면 돼요. 등급만 매길 수 있으면 된다고. 근데 시험은 등급 매기는데 한계가 있죠. 100점자가 너무 많아서 1등급이 사라지면 불상사는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시험은 무조건 어렵게 나오면서 좀 격차를 두려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중간고사 좀 쉬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정말 독하게 공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반대로 어렵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쉽게 내주면서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게 심리적인 요소긴 한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려운 시험 다음에 더 어려운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중간고사는 양반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는 빡세게 해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 식 가지고 우리가 무슨 직거래 할 겁니까? 라고 봤더니 요 직거래 해달래요. 1번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오메가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 오메가 제곱, 플러스 점점점 가가지고 별로 안 갔네. 마이너스 10 오메가 10승까지 갔네요. 자, 까봅시다. 일단 차수가 세상을 어렵게 만들면 차수부터 낮추는 거죠. 그럼 아가들아 좀 써볼게. 규칙성 찾으려고. 오메가는 그냥 쓸 거고요.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도 그냥 쓸 거예요. 내 첫 번째 타겟은 오메가 세제곱을 1로 바꾼다는 게 첫 번째 타겟이야. 그래서 세제곱을 1로 바꿨더니 플러스 3 나왔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이 새끼가 어떻게 바뀌게 뻔히 느껴지시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하나 남겠지? 오메가에는 1차식이니까 여기다 갖다 쓸게. 마이너스 4 오메가라고. 그 다음에 당연히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오메가 제곱 되겠다는 게 되게 당연하지.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되면서 얼마 나올까? 6 나오겠다. 아시겠어? 야셨음동. 오케이? 야, 물론 여기서 이제 규칙성을 찾아서 쭉 더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10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건 수능 때문에 하는 건데 옛날에는 반드시 규칙성을 찾아서 애들한테 규칙성을 적용시켜 계산하세요. 이게 주대 문제였었다가 최근에 수능 문제가 쉬워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규칙성 못 찾아도 괜찮으니까 좀 써봐야. 규칙성 못 찾아도 괜찮아. 좀 써봐. 제대로 써보기라도 해봐. 근성이라도 부려봐 이건데 그 문제에서 규칙성 안 찾았다고 못 푸는 친구도 혹은 틀린 친구도 존내 많아. 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독했다. 겁내 많아. 이것도 좀 독한가? 좀 많아. 아, 이거 이상한데. 아무튼 그래. 써봐. 쓰는 것 자체를 등한시하지 마. 아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규칙성 못 찾겠는데 귀찮은데요? 10밖에 안 되니까 써 그냥. 알겠니? 그럼 그 다음 모덴이라고 하시면은 플러스 얼마야? 7 오메가지 뭐. 마이너스 8 오메가 제곱이고 그 다음 플러스 9 나올 거 아니야. 마지막 하나밖에 없어. 그럼 마이너스 10 오메가까지 했으면 끝난 거 아니겠냐. 그자? 오케이? 그러면 아가들아 이렇게 더하는 게 가능하잖냐. 얘네들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6 오메가 나와. 오케이? 이렇게 더하니까 3 오메가 제곱 여기에 더하니까는 마이너스 5 오메가 제곱 나온다. 됐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끼리 더하기 자빠져 있으니까 얼마 나오니? 플러스 6 나온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원한 것은요 A 오메가 플러스 B 꼴로 써달라고 그랬거든. 그 말의 뜻은 제곱 차수만 좀 없애주세요 한 거 아니겠어? 바로 느껴지지. 제곱 차수만 없애려면 얘만 냅두고 넘기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6 오메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갖다 대체하시고 플러스 6 갖다 요거 정리하시면 나오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음동? 얘들아 안 빠른 거지? 따라올 만하지? 아니 집에 가고 싶어서 가끔 애들이 빨라도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는지? 자, 두 번째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 바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네제곱분의 오메가 네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오메가의 99승분의 오메가 바의 99승. 별것도 아닌 조건이 등장해서 가끔 상황 정말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들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 혹은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이런 거 등장했을 때 너희들 눈에 이 많은 조건들 중에서 누가 확 띄어야 되냐면 얘가 확 띄어야 돼. 얘가. 어디 있어? 요거. 자, 그럼 봐보세요. 여기는 요식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라고 하는 놈이 하나 보일 거고 두 번째는 누가 보일 거냐면 그거의 역수가 보이실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오메가 나 지금 제가 쓴 거 맞죠?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요거의 역수 하나 보이실 거예요. 우리 얘부터 좀 정리합시다. 그리고 얘 정리하면 당연히 역수 취하면 그만인 거죠. 뒤집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무슨 의미냐면 오메가 바 곱하기 오메가 분의 1이잖아. 약간 오케이? 근데 오메가 바가 뭔지 찾아봐도 괜찮고요. 오메가 분의 1이 뭔지 찾아봐도 괜찮은데
우리는 보통 오메가를 보통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메가 바를 수정하겠다 하면 얘를 갖다 쓰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분의 1 된다까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슬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 아까 전에 알았었던 작은 센스 하나 볼 줄 알았는데 오메가 세제곱을 1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가 우리가 1번에서 봤던 아이디어라면 두 번째는 1을 뭘로 바꿔볼 줄 알았다? 오메가 세제곱으로 바꿔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식은 분자에 있는 1이 오메가 세제곱이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약분하고 나면 남는 거 오메가 남았음. 즉 얘는 뭘로 바꿔도 괜찮다? 오메가로 바꿔도 괜찮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얘를 정리해 보시면 되는데 굳이 누가 이거 정리합니까? 얘 역수 취함된다고 했으니까 얘 뭐 돼요?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되십니까? 그럼 주어져 있는 식 다시 한번 써보시게 되면 자, 아가들아 여기는 요 새끼는 오메가라고 그랬고요. 여기는 요 새끼는요 오메가 분의 1의 완전 제곱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물론 제곱은 여기다 쓰셔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정리하면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놈은 얘인데 얘는 뭐 됩니까? 오메가 세제곱 되시겠죠? 다시 그 다음 놈은 뭐가 됩니까? 하시면 오메가 분의 4제곱인데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식이 쭉 이어져 갈 겁니다. 여기까지 오겐게 됐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뭘 할 겁니까? 라고 하시면 이 것들을 가지고 저희는 정리를 좀 할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시면 분수의 꼴로 표현되는 놈과 그렇지 않은 놈으로 구분 지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칠판이 이렇게 넓었다니 이만큼 남아있는지 몰랐었어. 자, 처음에 애매한 위치야. 분명 여기 잘릴 텐데 또 여기다 쓸게요. 오케이. 처음에 뭐 나옵니까? 오메가 나오겠죠. 그 다음 뭐 나옵니까? 하시면 오메가 세제곱 나오시겠죠. 그 다음 뭐 나옵니까? 하시면 오메가 5제곱 나오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메가 세제곱, 그 다음 거 오메가 5제곱. 그럼 이 다음 거 뭡니까? 하시면 오메가 7제곱 나오실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원래 있던 식들 중에서 누구만 나옵니까? 하시면 홀수 차수들만 쭉 나오게 됩니다. 오겐게 됐을까? 오케이. 그럼 아가들 마지막 놈 뭐가 됩니까? 하시면 오메가의 몇 승? 99승이라고 쓰면서 마무리가 되겠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만 쫙 모아보게 되면 오메가 제곱분의 1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4제곱분의 1 나올 거고요. 오메가 6제곱분의 1 나올 거고요. 쭉 가서 누구만 나오게 됩니까? 하시면 짝수 차수만 나오니까 오메가의 98승분의 1 나오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주어져 있는 식 변형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는 요 새끼는 오메가 끝. 얘는 얼마 돼요? 1됨. 얘는 뭐 돼요? 오메가 제곱됨. 눈치가 빡.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뭐였더라? 0이잖아. 이해하시겠어? 물론 못 믿겠으면 그 뒤로 몇 개 더 해보시면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다라는 생각을 몇 개 더 해보시면 얘는 다시 오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오메가의 9승이니까 1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오메가의 11승이니까 오메가 제곱 될 거야. 걔 또 0. 오케이? 그러면 0이 되게끔 해주는 끝자리 수를 보시면 5, 7, 9, 11. 오케이? 그 다음에 13, 15, 17. 아가들 생각 5나 11이나 17의 특징은 뭐야? 뭐라고? 예, 6씩 늘어난다. 잘했어요. 6씩 늘어난다는 얘기는 주기가 6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 6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얘 6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얘 6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5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 지랄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라고 하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서 마무리될지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아가들아 99는요 얼마로 나눠봐야겠어요? 6으로 나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6으로 나눴더니 16 점점점 나머지가 3이에요. 오케이? 그 말의 뜻은 여기서 딱 끝나면서 0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한 항이 더 있어야 0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누가 더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메가의 101승이 있어야 딱 0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 새끼 다시 뭐 해야 돼? 빼야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싹 다 0이 될 거니까 얘만 남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는 다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첫 번째 할 테니까 오메가밖에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과에서 남았지라.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두 번째. 통분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보다 1이다 그랬지. 그게 거꾸로 하면 1은 오메가 세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이 오메가 세제곱이죠.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으로 바꿨으니까 남는 거 오메가만 남는다 이해하시겠어요? 오메가 4제곱은 역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얼마 돼요? 오메가 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1은 다시 오메가 세제곱으로 바꿔내시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겠죠. 오메가의 6승분의 1은 자연스럽게 얼마 돼요? 1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오메가의 3승이 1이니까. 그러면 1하고 오메가하고 오메가 3승 더하니까 얼마다? 0이다. 얘도 3개씩 쌍 지어서 없어진다. 보이시네. 이해하시겠어요? 끝나는 항이 뭐냐라고 봤더니 6이야. 그 다음 뭐 나올까 생각해봐. 8, 10, 12 여기까지 하고 또 0 되겠지. 그럼 이번엔 몇 승마다 끝난다는 얘기야? 6의 배수승마다 끝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98승은 6의 배수가 아니래요. 6의 배수는 누구만 있습니까? 96승이요. 즉 이거 바로 전항에서 딱 0으로 끝난다는 얘기고 얘가 살아남았다는 얘기다. 됐습니까? 얘는요 3승이 오메가 3승이 1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 보시면 96승이 딱 3승이니까 오메가 몇 승 나와요? 제곱 남겠네요. 1은 오메가의 3승이라고 그랬고요. 약분해서 없어지면 여기 오메가만 남는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남겠죠. 됐어요? 나 근데 왜 틀렸냐? 아이씨 빨리 집에 가려고 했는데 틀렸어. 이렇게 되고 하면 답이 0이어야 되는데 답이 딴 건데? 답 아니지? 그죠? 어디 계산 틀렸는지 빨리 찾아요. 그거 찾아야 우리 집에 갈 수 있어요. 어디요? 첫 번째 거. 아 그러네. 99승이 저거니까 여기 오메가가 아니라 오메가 제곱이죠. 얘가 내가 오메가라고 썼는데 99승 날리고 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예라이씨 이렇게 남죠. 오메가 제곱은 여기다가 어디 있어? 네,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오메가 1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3차 반응식과 근과 계수하기 전까지 진도를 나가게 되고요. 화요일날부터는 정석부터 좀 수월하게 쭉 뺄 거예요. 쭉 빼고 숙제는 화요일날까 숙제입니다. 이건 다음 주 일요일날까 숙제가 아니라 화요일날까 숙제 첫 번째 계획표 제출하시는 거.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전체적 계획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출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161페이지 여기까지 이론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고 예제, 유제, 문제 풀이해서 제출하시고요. 화요일날까지입니다. 몇 장 안 되니까 하세요. 세 번째는 중간고사 각각의 시험지 오답 정리하셔요. 100점 맞으신 분들 할 필요 없고요. 예. 아까 전에 문제 쭉 봤더니 못 풀만한 난이도는 없던 것처럼 보여서 각자한테 풀라고 하겠습니다. 되게 안타까웠던 게 예림이도 그렇고 서유도 그렇고 안타까웠던 문제가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거든. 생각보다 쉬운 문제인데 손을 안 댔더라고. 아예 안 썼어? 아니면은 쓰긴 썼는데 거기다 비워놓은 거야? 아 쓰긴 썼어? 그러면 아예 다 나가진 않았을 거야? 응? 왜냐면 마지막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애들이 아예 아무것도 안 써서 3점을 물었거든. 썼다면? 그래요? 물어보세요 그럼. 아시겠죠? 예, 수업 들어 수고 많으셨고 안녕히 가세요. 사요나라.